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금융정책들이 속속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의 이자를 연 최대 15%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였는데 이달 7일부터 연 20%로 낮아집니다. 이를 더 낮추자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10%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또 같은 당 민영배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기본금융 도입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만큼 언제든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면 측근 의원들이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여권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여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되면 내년 3월 대선 전에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금융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이 문을 닫게 되고 이로 인해 고객들의 피해와 저신용자 대출 축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 대출권 도입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카페24가 6일 글로벌 성공 사례 웨비나를 열고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쇼핑몰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아크메드라비 구진모 공동대표, 그라운드플랜 김윤경 대표, 추 김노아 패션사업부 총괄부장 등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연사들은 해외 진출 성공 키워드로 데이터, 현지화, 상품력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크메드라비의 구진모 대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상품이나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라운드 플랜의 김윤경 대표는 미국에서는 상품 사용법의 세심한 안내, 러시아에서는 구매자의 추천, 태국은 고객 문의에 대한 빠른 답신 등이 특징이라며 국가마다 다른 고객의 구매 성향을 파악하여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품의 경쟁력은 해외 소비자들의 재구매율 상승과 신규 유입을 극대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으로 꼽힙니다. 아크메드라비는 공정과 검수 과정을 강화해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자 재구매율이 70%까지 상승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카페24는 앞으로도 온라인 사업자들이 새로운 판례를 모색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시각 특수 효과 및 콘텐츠 전문 기업 덱스터 스튜디오, 자회사 라이브톤과 2년간에 걸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는 후반 작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덱스터 스튜디오와 라이브톤은 킹덤, 승리호, 보건교사 아는영, 사냥의 시간 등 넷플릭스 시리즈 및 영화 제작의 후반 작업을 담당해왔습니다. 넷플릭스는 후반 작업이 창작자의 의도를 온전히 표현하면서 현장감 넘치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감독, 편집자 및 사운드 디자이너를 위한 편집실 40여 개를 갖춘 후반 작업 전문 스튜디오를 인도 문바이에 설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에도 콘텐츠 후반 작업을 위한 전문팀을 배치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C공사가 마블의 대표 작품인 블랙 위도우를 네이버 웹툰에 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웹툰이라는 매체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마블과 국내 마블 공식 퍼블리셔인 C공사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의기투합해 성사됐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미국 인기 만화가 마크 웨이드가 2016년 연재한 타이틀로 스파이 출신 히어로 나타샤 로마노프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마블은 신작 영화 블랙 위도우를 7일부터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블랙 위도우를 시작으로 마블 코믹스 시리즈를 웹툰으로 계속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이버 웹툰 블랙 위도우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오는 11월 개봉 예정인 영화 이터널즈의 원작 코믹스를 비롯해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헐크 등의 웹툰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수장이 27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제프 베조스 CEO가 아마존 창립 기념일인 7월 5일자로 공식 사임했습니다. 후임으로 앤디 제시 아마존 웹서비스 CEO가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앤디 제시는 1997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아마존에 입사한 창업 초기 멤버 중 한 사람입니다. 2003년 AWS 팀을 설립한 이후 줄곧 AWS 사업 부문을 이끌면서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성장시켰습니다. 2016년 AWS 부문 CEO 자리에 올랐으며 현재 아마존의 모습을 잇게 한 가장 큰 공로자로 평가받습니다. 클라우드 부문을 이끌며 회사 CEO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비슷한 경력을 거쳤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직만 맡습니다.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인 블루 오리진과 자선재단인 베조스 어스 펀드,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운영에 더 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오는 20일에는 블루 오리진이 만든 로켓을 타고 성층권까지 비행할 예정입니다. 전기 트럭 충전 인프라를 위해 유럽의 3대 상용차 브랜드 다임러와 볼보, 폭스바겐이 손을 잡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다임러와 볼보 그리고 폭스바겐 산하의 트라톤은 유럽 전역의 대형 장거리 전기 트럭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임러, 볼보, 트라톤은 합작법인도 설립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3개사 합작법인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유럽 전역 고속도로에 1,700개 이상의 급속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6,720억 원이 투자됩니다. 충전소뿐 아니라 대형 트럭용 전기 배터리와 관련 설비 개발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세 회사는 상용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전기차 인프라 확보에는 공동으로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협력에는 유럽연합의 기후 중립 지원도 함께 했습니다. 북미 지역 가상자산 채굴 기업 단체인 비트코인 채굴위원회가 이달 채굴 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설립 후 첫 분기 보고서를 낸 비트코인 채굴위원회는 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총 전력 사용량은 약 16만 2,194테라와트시인 반면 비트코인 채굴 시 전력 사용량은 189테라와트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는 전력이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0.1165%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별로는 비트코인 채굴 전력 사용량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유럽연합, 인도, 러시아 순이었습니다. 한국도 브라질과 함께 전력 사용량 10위에 들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률도 높아서 위원회 회원사 23개사를 기준으로는 67.6%, 전 세계 가상자산 채굴 기업 기준으로는 56%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반 산업군은 물론 국가 단위로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가상자산 채굴 사업자는 물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갤럭시 디지털 등 가상자산업계 굴지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 단체입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2포인트 0.36% 오른 3,305.21에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기록한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 3,302.84를 7거래일 만에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2,240억 원, 기관이 712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94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회사별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국내 2차전지 대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